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팀의 김민호 수석 테크니컬 아티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서브스턴스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기능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서브스턴스 3D 스테이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스플라인 노드가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스플라인 노드 같은 경우는 최신 업데이트는 아니고 그래도 큰 기능 중에 하나여서 우선 넣어놨고요. 그리고 포탈 노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단 노드의 이제 새로운 확장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뭐 보시겠지만 아마 보시면은 혹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사용해 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손 들으신 걸 확인했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늘어진 그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해주는 되게 복잡한 노드일 때 매우 좋은 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레임 개선. 이제 프레임 개선은 그냥 유저 편의성이 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임에 HTML 코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것도 이제 시연을 통해서 직접 보시면은 저것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업데이트로는 AFX 익스포트인데 AXF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라이트의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임포트는 됐었어요. 근데 익스포트 자체는 SBS AR이나 혹은 이미지 이런 걸로만 나가서 기존 사용자분들이 이제 AXF 자체로 익스포트 하는 기능을 원하셨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스파게티 혹은 뭐 노드 이상하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라인 노드를 설명을 먼저 할 텐데 스플라인 노드 자체는 뭐지 이렇게 뭐 머리카락을 만들거나 털을 만드는 이런 기능 자체는 아니고 저희 내부 튜토리얼을 보시면은 되게 예쁜 비즈 같은 혹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안을 채워서 하는 그런 애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스플라인 자체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이런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해서 머리카락 혹은 털 약간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했고요. 우선은 자, 포탈 로드 여기가 되게 깔끔하잖아요. 원래는 이런 애였어요. 그쵸? 이 디자이너로 해보신 분들은 노드가 너무 얽혀 있다 막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를 기존에 여기 포탈 단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매우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선 연결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자기 자리로 다 보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여기 조그만 머리카락부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약간 좀 댕기부터 해서 이렇게 꼬임이 큰 이런 볏짚을 약간 꼬은 형태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요거를 저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면 실시간으로 같이 연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서로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층 구조를 이 애가 저 애보다 먼저 위로 올라오게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꼬임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계를 보시게 되면 이 사이에 몇 개의 선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머리카락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 깊게 나가면 재미가 없어질 테니 프레임 개선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렸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얘를 잡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요 애가 엄청 편하다는 거를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실 거고요. 자, 또 이제 여기 설명창이 기존에 있었어요. 프레임에다가 설명을 막 적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HTML 코드로 작성을 하면은 누가 가서 봐도 확인을 하고 쉽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우스로 오버해 보시면 이렇게 크게 아예 뜨기도 하고요. 컬러도 넣을 수 있고 원한다면은 본인만의 고유의 이런 사진을 넣을 수도 있는 이미지 창도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 AXF 임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임포트 항목에 AXF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소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엑스라이트에서 데모 샘플로 되어 있는 애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창이 떠요. 기존의 AXF 같은 경우는 이 메탈로프니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익스포트 자체가 안 되고요. 여기서 AXF2, AXF 요거를 클릭을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실제 노드가 이제 서브스턴스용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렇게 3D 뷰가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저 경우는 저도 저것 때문에 깜짝 놀랐었는데 여기 AXF의 전용 쉐이더를 클릭을 해야만 3D에 등장을 합니다. 저도 기존에 잘 되다가 안 돼서 오늘 깜짝 놀랐다가 찾아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런 애들을 추가를 해서 뭐 변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익스포트를 할 때 여기에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AXF 요 애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하면 나오겠죠. 저 상태가 디자이너의 모든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샘플러 같은 경우는 4.4.0 기준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생성형 워크플로우가 추가가 됐어요. 텍스트 투 텍스처, 그리고 이미지 투 텍스처, 텍스트 투 패턴, 그리고 3D 캡처. 3D 캡처 같은 경우는 예전 업데이트예요. 하지만 매우 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 놨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는 이따가 페인터에서 자수 기능 부분을 한번 올려서 볼 텐데 이게 엠브로이더리라는 기능이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그것도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샘플러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샘플러를 추가를 했고요. 이제 생성형 부분은 여기에 상단부에는 베타라고 되어 있는 요 애를 클릭해야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텍스처와 패턴 영역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미지 투 텍스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진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걸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덕수궁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거 돌담벽인데 요 애가 되게 안 나와요. 제가 샘플러에서 아무리 연습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해봐도 꽤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더라고요. 형태가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하게 타일이 안 맞거나 저런 이미지 저런 거를 클릭해서 계산이 되고 있겠죠?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 총 4가지의 이제 소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집어넣은 이 소스를 가져다가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AI가 편집을 해서 저희한테 이걸 건의를 하죠. 만약에 이런 느낌이라면 클릭을 해서 드래그 드랍. 지금 이제 이미지 샘플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AI 기반으로 이미지 투 머테리얼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가져온 사진 기반으로 다시 작업을 해서 PBR 머테리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기다리게 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저렇게 만들어진 사진 같은 경우는 타일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업 자체는 더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좋은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AI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오면 계속 클릭해서 생성을 계속 하셔야 되는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결과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선 얘 같은 경우는 돌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보다는 약간 스톤 개념으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돌에 맞는 애로 AI가 다시 한번 연산을 해주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여기 세부 파라미터를 살짝 조절하면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돌벽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디테일을 살짝 올려주고 미디움을 살짝, 라지도 살짝 낮춰주게 되면 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절을 하면은 좀 더 디테일이 부각이 되면서 하나씩 작업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요 상태로 보이는데 변이 부분을 살짝 올리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거 하나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텍스처의 프롬프트 영역을 갈 텐데 요거는 아까 연산이 좀 오래돼 걸린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바닷가에 모래알이 펼쳐져 있으며 약간 조개 껍데기가 있는 제가 프롬프트 친 게 그거예요. 요 애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래시계가 돌아갑니다. 잠시 또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에 여기에 보시면은 저 구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만들어진 거 확인됐고 돌아오고요. 드래그 앤 드랍. 저 이미지 자체도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미지 투 머테리얼 AI 기반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놨었던 프롬프트로 쳤었던
바닷가의 모래알이 있는 땅, 이 개념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만들어진 것 자체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이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절하게 되면은 조개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 애는 땅이겠죠. 땅이니까 그라운드 그대로 두면 되고, 바닷가의 모래이기 때문에 매트한 것보다는 약간 반짝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반짝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샤이니 쪽으로 넘겨주고 반짝인 부분을 좀 더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물이 젖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살짝 조정을 해주시고,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말 그대로 바닷가에 있는 모래였기 때문에 그냥 워터를 추가를 해주시면, 지금 이제 여기 위에다가 물을 살짝 얹어서 어떤 느낌의 거를 만들고 싶었었는지를 이렇게 서서히 조절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이 바닷가를 만든 이유가 좀 이따가 샘플러에서 3D 캡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또 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의 바닷가 혹은 물이 있는 이런 느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자수도 하기로 했었죠. 자수도 추가하기 때문에 하나 더 새로운 창을 만들도록 할게요. 기다리는 동안 우선 자수 패턴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로는 시험 폴더에서 샘플러에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 프롬프트를 쳐서 패턴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는 아기 호랑이, 하나는 호랑이. 그냥 이 키워드만 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SVG를 드래그 앤 드랍. 얘 같은 경우는 비트맵 사용, 가져오기, 그리고 SVG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된 내용에 들어있긴 해요. 이미지 같은 애를 집어넣게 되면은 좀 더 향상된 이미지 임포트 기능이라고 해서 알파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파가 빠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수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예전이랑은 좀 더 퀄리티가 정확해졌고 형태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애를 만든 이유가 이거를 보면은 어쩌면은 웃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될 텐데, 호랑이를 넣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호랑이라는 애를 넣었더니 남자분들이 다 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아요.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군대에서 갔었던 그 패치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군대에서 좋아할 만한 혹은 본인의 군복 입었던 모습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호랑이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뽑아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캡처 같은 경우는 이 애를 새로 하나를 열고 그리고 구동을 하나를 시킨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저거는 제가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이제 바닷가를 갔다가 이제 저희의 요 툴이 업데이트된다는 소식을 듣고 찍었던 내용인데 영상이 등장을 하죠. 네, 이거는 을왕리예요. 을왕리에서 딱 바다에 물이 빠졌을 때 거기에 되게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요 애를 찍었어요. 근데 요 해당 기능이 업데이트 될 줄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찍어야 되는지를 몰랐던 상태였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21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딱 이 부분에서 세 장만 더 찍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멈췄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사진을 우선 집어넣고요. 지금 3D 베타에 있는 저 항목에다 집어넣게 되면 사진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부분은 이제 원본으로 클릭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3D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AI가.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사진을 이 2배를 더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기 보시면 카메라거든요. 제 모양 자체가. 근데 저분이 빠져 있죠. 저것만 채웠어도 지금도 항상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건 마스킹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부분을 저렇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 저 부분만 만들 수가 있고요. 저 마스킹을 안 하고 찍었더니 뒤에 있는 가게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넣었더니 그래 딱 돌만 등장을 했었다. 물론 다른 DC 툴 같은 걸 쓰시게 되면 거기서 다 지워내시면 되고요. 다시 저기서 이제 마스킹을 하고 처리를 누르게 되면 다시 또 열심히 또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저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들어왔어요. 네, 여기가 제가 그렇게 아쉬워했던 3장만 더 찍었으면 딱 이 부분인데 이쪽 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잘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 나올 줄 전 몰랐거든요.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딱 보시면은 이게 저거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도 못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저 애가 HDRI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없앨 방법도 있어요. 저희의 이게 만들어진 부분을 다시 끌어올려서 저거를 베이스로 만들고 여기서 다시 AI 기능을 돌리면은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은 제가 여기 있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있는 그대로가 등장을 하죠. 여기는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빵꾸가 사진이 없는 부분. 딱 이것만 제외한다면은 매우 예쁘게 잘 등장한다. 그리고 요거는 싹 얹어서 쓰기도 되게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3D 페인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텍스트 리소스, 글자를 넣을 수가 있게 됐고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AI 파일을 직접 바로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3D 어셋이 통합, 네, 간단합니다. 페인터 영역으로 갔고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스테이저에 있는 샘플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이 일기장을 제가 하나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글자체를 적으면은 되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글자 같은 경우 이게 폰트 영역이 존재하고 있고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 영역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항목에 원하는 글을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글자 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살아서 좋네요. 뭐 이런 거 또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저승 개그가 등장을 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되게 귀여운 글씨체 같은 것도 제가 넣고 싶었었는데 이거는 저작권이 없는, 그래도 내부에 있는 거여서 쓸 수가 있었는데 더 귀엽고 예쁜 것들은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저희는 어도비 폰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방으로 넘어가서요. 가방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따가도 계속 보일 가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할 부분, 아까 호랑이 패치를 가지고 오고요. 네, 군인이 좋아하는 호랑이 패치를 드래그 드랍하면 전체가 씌워지게 되고요. 저는 드래그 드랍으로 넣었고요. 요 애를 키를 제가 안 넣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패치를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걸 넣었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패치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R키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꽂아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회전을 넣게 되면 얘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뎁스 값을 밀어 넣게 되면 뒤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길어지죠. 회전으로 맞춰주면 돼요. 저런 느낌. 그리고 하나 더 만들었던 애 호랑이. 네. 누가 봐도 넣는 순간 군인 가방인가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네, 어느 부대 나왔어가 되는 그런 패치가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매우 조그맣게 이렇게 놓을게요. 이쪽에다 놓는 게 좋겠네요. 저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은 이거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펜 툴로 이렇게 쿡쿡쿡 찍어서 패스 영역을 하나 잡아볼게요. 이런 심 라인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저런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선 페인터는 이것도 해야 되죠. 어셋 통합. 어셋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계속 인터넷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가져왔다면 지금은 로그인되어 있는 툴에서 그냥 클릭을 해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엄청난 편의성. 그렇죠? 다운로드하면 어셋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거 정말 편하고요. 정말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하나가 또 있죠. AI 파일. AI 파일 같은 경우는 네, 여기도 호랑이를 넣을게요. 드래그, 드랍 하게 되면 실제 AI 파일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네, 이상한 집이 되었고요.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러라는 툴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아마 재작년쯤에 시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퍼블릭 베타에 있는 새로운 기능이 등장을 했어요. 논 디스트럭티브 프리미티브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한국명으로는 그냥 새 도형 추가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요. 기존이랑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약간 모델링의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느낀 바로는 약간 물방울 같은 찰흙으로 조각을 한다예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마 실제 해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뭐 분리도 안 되고 합성도 안 되고 약간 이상한 느낌인데 모델링이 막 머징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느낌의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로 뭘 만들었냐면 그냥 형태로 그냥 컵 만들었고요. 그 요즘 덥기 때문에 좀 약간 시원한 음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애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만든 상태에서는 찰흙으로 변형을 해야지 다시 이제 스컬핑 같은 느낌을 작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상상하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컵, 거기에 약간 좀 돌 문양 같은 좀 울퉁불퉁한 느낌, 그런 질감을 추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작업을 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약간 물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모델러에서 그냥 다른 툴, 뭐 페인터나 스테이지에서 쓸 수 있도록 익스포트를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네, 저렇게 해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저로 바로 넘어갈게요. 스테이저의 새로운 기능은 아까도 저희 PPT에서 보셨다시피 백그라운드를 글로 쳐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간 좀 더 디노이징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에서 트랜스페런시가 된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가서 보게 되면 후딱후딱 진행이 되죠. 지금 레이 트레이싱을 껐을 상태, 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유리에 대한 굴절이 보인다. 요 애가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키게 되면 약간 렌더링처럼 되는데 레이 트레이싱이 안 켜졌죠? 네. 컴퓨터를 아침부터 켜놨기 때문에 느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의 안에 약간 자몽 주스 같은 애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모델로에 있었던 그 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성형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롬프트를 치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 요 애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부끄러워요. 이게 프롬프트를 읽는다는 건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는 창가, 그리고 창문 앞, 그리고 창문에는 화려한 도시 뷰, 림라이트, 보케, 탁자. 이거를 하기 전에 탁자를 뺀 요 애를 먼저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보케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빗망울들이 몽글몽글 보이는 그 예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저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치게 돼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 거기에서 라이트까지 바로 만들어서 거기 영역으로 바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느낌이 좋죠. 뭔가 제품 만드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은 기능일 걸로 보여요. 다른 총 4가지 중에 다른 애 하나 클릭을 해보면 요거는 창가를 좀 더 활성화된 근데 지금 전에는 뭔가 놓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지금은 안 보이죠. 그래서 탁자를 추가를 했고요. 탁자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분위기에 앞에 탁자가 있어서 컵을 안전하게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리면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의 예쁜 샷 만들 수 있는 스테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 트레이싱을 끄고요. 이제 또 새로운 기능이에요. 아까 저희 PPT에서 보셨겠지만은 SSCA라고 해서 이제 서브스턴스 3D 씬 오토메이션이라는 SSCA라고 불리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가방 페인터에서 바로 다 뽑아서 스테이저로 보내는 과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스테이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작업을 하고 최종 샷을 찍을 때 그 카메라가 각각의 카메라를 다 클릭을 해서 찍어야 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걸리거나 혹은 카메라가 많거나 영역이 많으면 하나씩 체크를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한 장당 20분. 그런데 SSCA 기능을 쓰게 되면 영역 다 활성화를 해서 그냥 클릭만 하면은 한 장당 8초의 시간으로 다 뽑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약간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썬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역 다 해놓고 카메라 셋업을 한 다음에 약간 뭐 블러 처리나 혹은 그 초점을 맞춰서 뒤를 날려주는 그런 기능을 다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모든 부분을 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각각의 모든 부분 카메라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을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영역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모르는 사람은 저거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되게 간단한 문법으로 되어 있고, 되게 요 지금 보시는 요 결과물 같은 경우도 23줄만 추가를 했다고 해요. 물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23줄이라고 하면 되게 가볍지만 저희 같은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23장이나 쳐야 된다고 이럴 수도 있죠. 23줄.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렌더 시간 엄청 빨라요. 저거 빨리 감은 게 아니에요. 한 장당 8초라고 보시면 되고, 저 애가 다 완료가 되면 저희는 최종 뷰만 확인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오토메이션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서브스턴스 자체에서. 뭔가 신기하죠. 이렇게 다 최종 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오토메이션 툴은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턴테이블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스테이저에서는 이제 턴테이블 기능이 등장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스테이저의 애니메이션 기능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를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역이 필요한 부분은 뭐 이커머스 혹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어셋은 존재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툴들 쓰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되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저희가 인터그레이션이 자주 되잖아요. 근데 CC에 있는 어도비 툴에도 인터그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애프터 이펙트에 인터그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3D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것도 제가 짤막하게 작업을 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브스턴스의 이제 페인터에서 확인을 할 부분, 아까 그 가방이죠. 이 가방은 계속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저 가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업한 어떤 뭐 오브젝트, 어떤 3D 상관이 없죠. 우선 3D 물이 PPT 아니죠. 페인터에 존재하고 있으면은 SPP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 내보내기 영역에 보시게 되면은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기가 존재해요. 지금은 뭐 샌드 투 애프터 이펙트 한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접근을 하게 확인하게 되면은 잠깐 멈췄다가 이제 이게 오브젝트가 등장을 했을 때 새로운 컴포지션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오브젝트 등장을 하는 것 자체에 컴포지션에 넣었을 때 약간 페인터랑 다른 느낌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환경광을 추가를 하면 되는데, 환경광 추가를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소스 부분에 등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 때는 하단에 보게 되면 스위치 모드 스위치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세부 조절을 할 수 있는 혹은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니까 해당 영역에다가 환경광들 혹은 EXR이나 HDRI 같은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서페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일한 환경광에 동일한 느낌을 작업할 수가 있게 돼요. 저런 부분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기존 애프터 이펙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2D 영역은 기존 작업하는 방식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추가된 3D 영역만 따로 키를 잡으시면은 두 개가 같이 맞춰가면서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그레이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기존 작업 공정을 전혀 해치지 않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3D를 그대로 가져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요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페 같은 경우는 배우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쉽게 본인이 원하는 3D 작업물을 넣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저희 서브스턴스 일본 팀에 있는 나오토가 작업해준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귀엽죠. 그리고 되게 임팩트도 있고, 네, 나오토한테 감사의 인사를 여기서 보내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모든 신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저도 하나를 더 추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아까 뭐 제가 얘기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죽었다 살아났다 그거는 정말 사실이긴 한데 제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책상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게 좀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상상으로 시작을 한 데모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책상을 제가 쓰는 그 저희 집 책상의 비율로 우선 맞춰봤고요. 저 사람 같은 경우는 페인터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죠. 그 어셋에서 휴먼을 검색을 해보시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당 항목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플레이 해볼게요. 뭔가 뒤에 앞에 벽만 있으면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약간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랜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이건 다 스테이지에서 작업을 한 거고 저 부분이 창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가볍게 렌더링 한 5초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부분을 이제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해당 항목에 프롬프트를 적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창문이 앞에 있는 림라이트 한국 도시 풍경 야경이 보이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정말 광고에 나오는 일하는 사람 저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 항목에다가 렌더링한 PNG를 집어넣었고요. 점점 유사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원하는 느낌이 계속 아니어서 계속 추가를 했습니다. 저 빛이 있다는 건 뭔가 작업을 할 수 없는 공간 저런 느낌이어서 아트로도 작업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서서히 계속 조절을 해봤어요. 뭐 신스 웨이브도 해보고 느와르도 넣어보고 근데 일하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접근을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뭔가 만들어지고 있죠. 좀 일하는 것 같은데 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루엣으로 바꿨고 실루엣을 했더니 점점 비슷한데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계속 조금씩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등장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얘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보내서 왼쪽이 너무 황량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서재로 바꾸고 유리창에 있는 약간 보이는 거를 밤하늘로 바꾸고 그리고 약간 그 어두워지는 효과도 포토샵에서 그냥 페이드아웃 느낌으로 레벨로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야근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 했네요. 5분 딱 정확하게 맞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넘길게요. 감사합니다.